그녀는 어릴 때부터 엄격한 어머니 밑에서 자유라고는 모르고 자라왔다. 겨우 4~5살쯤 되었을 때 밖에서 나비를 쫓으며 노는 친구들이 너무나 부러웠던 그녀는 글씨 쓰기 연습하던 것을 놓아두고 몰래 나가 그날 오후 내내 놀았다. 그러다 외출 갔다 돌아온 어머니에게 들켜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이 났다. 그녀가 펑펑 울며 나도 놀고 싶다고 하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면 인생을 망친단다. 중학교 때 같은 반 남학생을 짝사랑하게 된 그녀는 그 사실을 일기장에 적었다. 자신의 일기를 어머니가 몰래 보는 줄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그녀 앞에서 일기장을 갈갈이 찍고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 연애는 꿈도 꾸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다. 공부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이딴 엉뚱한 생각이나 하다니 지금 해야 할 일을 잊고 본능에 끌려 움직이는 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야. 대학에 들어간 뒤 그녀는 브리지에 매료됐다. 브리지 동아리에도 들어갔다. 그녀의 실력을 본 회원들은 하나같이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고 칭찬하며 동아리 대표로 브리지 대회에 나가보라고 수차례 권했다. 그녀는 고민했지만 결국 거절했다. 단순히 거절만 한 게 아니라 아예 동아리를 탈퇴하고 브리지도 그만뒀다. 어차피 죄책감 때문에 언젠가는 그만둘 생각이었다. 브리지가 마작이나 화투 같은 도박이 아닌데도 늘 죄책감에 시달린 이유는 그녀 자신이 브리지를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 그렇게 좋아하다 보면 브리지도 중독에 빠지게 하고 타락시키는 노름이나 다름없다고 여겼다. 그녀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공부에 몰두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에 성공했지만 직장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승진도 연봉 인상도 좀처럼 쉽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을 때 돌아온 것은 위로나 격려가 아닌 날선 비난이었다. 넌 왜 돈이랑 지위밖에 바라는 게 없니? 다 탐욕이고 욕심이야. 심보가 그 모양이니 인정을 못 받지. 평소에도 어머니는 툭하면 욕심이 많다며 그녀를 나무랐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가격이 있는 옷을 사면 물욕이 많다고, 색상이 화사한 구두를 신으면 과시욕이 심하다고 혀를 찼다. 친구를 만나 저녁이라도 실컷 먹고 온 날에는 식욕을 주체하지 못하겠냐며 그렇게 막 먹어대다가는 몸매도 건강도 망칠 것이라는 저주같은 잔소리가 뒤따랐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숨이 막혔다. 아무 말도 못하고 질려버린 내게 그녀가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욕망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나쁜 건가요? 나는 가만히 생각하다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당신이 어떻게 되길 바라셨나요? 아마 지금의 이런 모습 아닐까요? 무심결에 자신을 내려다보며 그녀가 말했다. 나 역시 그 시선을 따라 그녀를 훑어보았다.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 예의 바르고 상냥한 태도, 지적인 말투, 누가 봐도 어느 한 구석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수녀였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런 모습이 되길 바란다는 것도 결국은 어머니의 욕망 아니었을까요? 그녀가 눈을 커다랗게 떴다. 입이 스르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죄송해요. 너무 함부로 말했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력도, 과시욕도, 식욕도, 애욕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라는 거예요. 욕망을 억눌러야 한다고 강조했던 어머니도 똑같이 딸에게 자신이 바라는 모습을 강요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어머니 욕망인 거죠. 욕망이 적어도 부끄러워하거나 무조건 눌러야 하는 죄악은 아니에요. 옆자리 숙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표정이었다. 나는 손을 뻗어 그녀 앞에 아직 펼쳐져 있던 두꺼운 책을 덮었다.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좀 더 느슨해져도 괜찮아요. 생각보다 얻는 게 더 많다니까요. 그녀는 나의 눈을 들여다보며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기내 프로그램으로 제공되는 코미디 영화를 보며 배가 아프도록 웃었다. 실컷 웃고 난 뒤 눈꼬리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며 그녀가 말했다. 이렇게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 DVD로 살까봐요. 아니, 꼭 살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나도 한마디 했다. 사는 김에 로맨스 소설도 한 10권 사버려요.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어린 소녀들처럼 깔깔 웃어댔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우리는 환하게 웃으며 헤어졌다. 조금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의 욕망과 더불어 더욱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했다. 그녀를 정갈한 숙녀로 성장시키고자 한 어머니의 욕망은 훌륭하니 괜찮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누리며 살고자 한 그녀의 욕망은 천박하니 억눌러야 하는 게 아니다. 아니 애당초 어떤 욕망은 훌륭하고 어떤 욕망은 천박하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100번 양보해서 훌륭한 욕망과 천박한 욕망을 나눈다고 해도 훌륭한 욕망을 위해 하찮은 욕망을 무조건 희생해야 할 이유는 없다. 평생을 단 한 가지 욕망을 위해 살아간다면 너무 슬프지 않겠는가. 어릴 때는 공부도 해야 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놀아야 한다. 예순이 되어 읽는 동화책은 6살 때 읽는 것만큼 재미있지 않고 8순이 되어 나비를 쫓으면 허리만 아플 뿐이다. 청소년기에도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다. 감정이 싹트기도 전에. 잘나내야 건전한 사춘기인 것은 아니다. 스스로 보호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법을 먼저 배운다면 청소년기의 사랑도 충분히 아름답고 달콤 쌉싸름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다. 젊은 시절 자신을 한껏 꾸미는 것도 당당히 누려야 할 권리다. 어차피 살다 보면 짧은 치마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싶어도 신지 못하는 때가 온다.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누리는 게 뭐가 나쁜가. 자신이 노력한 만큼, 열정을 쏟은 만큼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한다. 단순히 공리심으로 치부하기에 이는 개인의 자존심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때로는 승진이나 인상된 연봉이 나의 능력과 공로, 존재를 증명해주기 때문이다. 이를 비난할 수는 없다. 내가 흘린 피, 땀, 눈물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어떻게 비난받을 일인가. 중독되지만 않는다면 좋아하는 만큼 부르지를 해도 상관없다. 물란해지지만 않는다면 감정이 얼마든지 솔직해져도 상관없다. 건강을 해칠 정도만 아니라면 입맛이 당기는 대로 먹어도 상관없다. 어리석은 모험에 뛰어들지만 않는다면 원할 때 언제든 여행을 떠나도 상관없다. 자신의 욕망을 따른다고 수치스러워할 이유는 전혀 없다. 욕망은 무조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자신이 가장 원하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욕망을 신중하게 선택해서 이를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힘껏 실천해야 한다.